7월 21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살아온 경험이나 이력이나 제 개인사와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자신의 가치나 철학은 제 삶과 제 이력과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그건 제가 싫은 거라고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제가 방송 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은 뭐 제가 싫더라도 또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지 마라 했다고 안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정도로 좀 스트레스는 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 하는 거 스트레스 아주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으로요. 북한의 비핵화가 된다면 간도 쓸개도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핵으로 노리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북한이 핵으로 가장 이렇게 주요 타깃으로 노리는 것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체제 안전과 보장일까요? 북한이 핵이 없다고 북한에 미국이 가서 폭격을 하고 주변 나라들이 북한을 흔들어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김정은 왕조를 드러낼까요? 한국이 그렇게 할 힘이 있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이 애만 안 믿기면 가장 좋은 것이지 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거나 북한 왕조를 드러내거나 북한과 전쟁을 할 눈꽃만큼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 미국인들 중에서 전면전 가능성이 74%라는 조사가 있지만 제가 볼 때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타협을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하고 아프간 전쟁을 겪으면서 별 실속도 없는 남의 나라의 일에 개입을 해서 물론 아프간은 9.11에 대한 복수라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복수의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9.11 때 죽은 미국인의 숫자의 몇 배가 벌써 죽어나가고 9.11 때 발생한 재산 손실보다도 벌써 몇십 배가 더 아프간, 이라크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이후에 자기 나라와 직접적인 안보가 현상적으로 위협받기 전에는 전쟁을 할 가능성이 저는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지금 핵과 ICBM으로 노리는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자, 여러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말을 비핵화의 바타, 교환 조건으로 지금 중국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북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그런 말을 꺼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는 몇몇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사회적 지탄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보수 정권 9년 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평화체제를 비핵화의 대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도 6.15 리셉션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문정은이는 이미 떠들고 다니고 있고 마치 그것이 이 정권의 방침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조금 진행이 될 때는 무슨 주한미군의 훈련도 중단한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씹어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빈 여자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리셉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는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수교를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나 베를린 선언에서 말한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이 주장해온 쌍회, 투트랙, 그러니까 두 궤도, 하나는 비핵화라는 궤도를 진전시키고 하나는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체제 구축, 즉 북미 수교, 그리고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만드는 것을 동시에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핵과 ICBM을 개발시키면서 중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쌍궤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한국 정부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중국과 남북한이 똑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평화체제 구축을 동의하는 행태로 갔고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가 한국 정부가 여기에 가담했기 때문에 곤란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는 이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엿바꿔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냥 너네들은 핵을 가지기 이전 2006년 이전 즉 2005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2005년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남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서로 대치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과 이렇게 주한미군이 한미연합사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발을 함으로써 도발의 대가는 원래 얻어맞고 페널티를 당하고 벌칙을 당하고 제재를 당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정가자로서 그냥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필생에 원하던 일을 이 도발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 얻었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체제라는 말 속에 무슨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평화체제 이꼴 미군 철수다라는 겁니다. 어제 미국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도 결국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군 철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맹으로서 신뢰도 없고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조차도 미국의 뒤통수를 쳤고 야갔고 또 항상 민족주의적인 속성 운운하거나 친중적인 사대주의적인 입장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자, 어제 김학철이라고 충북의 도의원이 레밍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욕을 처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툭 하면 한국인을 레밍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 분노해서 난리를 치는데요.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이 80년대 초반 전두환이 덕세해서 쿠데타를 하려고 벼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한국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민주적 지도자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동원이나 또 군을 통한 어떤 시위 진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군부가 슬쩍 속여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자, 당시 미군이 보고받았던 내용과 실제로 군부가 미군에 통보했던 내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두환이 5.18을 이렇게 진압하고 5.18 이후 전두환이 실세로 떠오르니까 모든 한국의 상류 지도층 인사들이나 언론들이 다 전두환을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위컴 사령관이 한국인을 레밍, 즉 들쥐와 같은 속성이 있어서 그냥 권력을 향해서 무한정 이렇게 다 들쥐처럼 질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 돌이켜봅시다. 그런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조니 컴을 레밍의 쥐에다가 한국인을 비유했다고 기분 나빠했지만은 기분 나빠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비열한 속성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가 뜨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옳은가 그른가를 논리적으로나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오른쪽이나 왼쪽에 가서 자빠져야 되고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추앙하고요.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가 자빠지는 쪽도 갈라집니다. 전라도가 고향이면 진보적이고 좌파가 되고요. 경상도가 고향이면 보수적이고 우파가 되기 십상입니다. 자, 우리 그런 어떤 이 레밍을 비열하게 그런 동물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밍은 레밍 중에서도 노르웨이 레밍이라는 이런 쥐들은 그냥 쥐가 아니라 다람쥐처럼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설치류죠. 몇 년간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레밍의 개체수가 폭증을 해서 자기들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때 몇 마리 우두머리가 앞장서서 뛰기 시작하면 다 뛰어갑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가느냐? 절벽이나 호수나 바닷가로 강으로 뛰어듭니다. 한마디로 집대가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죠. 그런데 누구도 그걸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일을 미스터리라고 보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폭증한 개체 수를 스스로 조절해서 한마디로 환경을 이렇게 다시 이 생존 환경을 정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밍을 이렇게 자살을 통해서 자기 종족의 계속 안전한 이 생존 환경을 만든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부분이 평화체제 구축이고 그것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근데 어제 아사히 신문이 자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을 압박카드로 활용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담판을 지어라는 지령문을 북한의 해외 공간에 김정은이 하달했다고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ICBM 성공한 이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김정은은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호전 세력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통일가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소란 세력이라는 것은 한국의 보수 세력을 의미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관련자는 북한이 그런 지령을 보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런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7일에서 8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기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지령문을 평양에서 해외 공간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령문에서 미국의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해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하라. 자,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게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핵을 가진 채로 북한에 협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미국과 담판을 지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 지시했다고 신문은 정했습니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북한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한 것은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그리고 제재에 중점을 두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의 틈새를 파고들겠다라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최근에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한 부분에 대해 친미 굴종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간질 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지령문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만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를 모색하려 할 수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해외 공간에 우리는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리라고
했을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문정은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갈 틈은 없다. 그러나 북한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한국은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과연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평화체제로 갈까요? 안 그러면 핵을 든 채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할까요? 지금은 북한이 핵을 든 채로 갈 겁니다. 자, 미국도 버티면서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기 일발 직전에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북한이 핵을 가진 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면 한국은 거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겉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가자 하면 한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키는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골치 아파치고 답도 없다고 하면 전쟁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북한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술수를 더 부려서 우리 비핵화 할 거니까 평화체제 구축하자 하면서 핵 폐기하겠다고 말을 하면 여기는 한국이 무조건 동조해 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누가 검증을 할 겁니까? 북한은 핵개발 기술을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ICBM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ICBM 추가 발사 실험을 하지 않는다 해서 북한이 핵 추가 실험을 하지 않고 핵을 좀 포기한다 해서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핵화 하겠다 말하고 핵 몇 개 폐기하는 쇼를 하면 미국 불러다가 IAEA 불러다가 자, 그 다음에 북한 전역을 다 뒤져서 1톤짜리 밖에 안 되는 북한의 핵을 소형화된 핵을 찾아내서 핵이 더 있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핵을 발사하는 지역조차도 미국의 레이더나 위성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서 쏠 줄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핵을 숨겨놨을 때 그리고 비핵화 하겠다고 했을 때 한국은 쌍수를 떨고 좋다 평화체제로 가자. 자, 평화체제가 되면 곧바로 미군 철수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사라져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은 핵을 숨겨두고 평화체제 선언했을 때 한국, 중국, 북한은 그냥 다 좋다 할 거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한국도 저러는데 따라올 겁니다. 지금 미국도 슬슬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부분에 동의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북한은 핵을 100% 숨겨놨을 거고 비핵화는 검증이 불가능하고 결국 주한미군만 철수되면서 북한이 지금대로 밀어도 평화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핵을 보유한 채 동결한다는 전제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하면 100%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평화체제를 동의하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타결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거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저는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체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검증이 불가능한 확인할 수 없는 비핵화의 조건으로 2005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도발했던 놈한테 미군 철수라는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거나 북한 왕조를 드러내거나 북한과 전쟁을 할 눈꽃만큼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 미국인들 중에서 전면전 가능성이 74%라는 조사가 있지만 제가 볼 때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타협을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하고 아프간 전쟁을 겪으면서 별 실속도 없는 남의 나라의 일에 개입을 해서
물론 아프간은 9.11에 대한 복수라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복수의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9.11 때 죽은 미국인의 숫자의 몇 배가 벌써 죽어나가고 9.11 때 발생한 재산 손실보다도 벌써 몇십 배가 더 아프간, 이라크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이후에 자기 나라와 직접적인 안보가 현상적으로 위협받기 전에는 전쟁을 할 가능성이 저는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지금 핵과 ICBM으로 노리는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자, 여러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말을 비핵화의 바탕, 교환 조건으로 지금 중국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북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그런 말을 꺼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는 몇몇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사회적 지탄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보수 정권 9년 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평화체제를 비핵화의 대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도 6.15 리셉션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문정은이는 이미 떠들고 다니고 있고 마치 그것이 이 정권의 방침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조금 진행이 될 때는 무슨 주한미군의 훈련도 중단한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씹어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빈 여자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리셉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는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수교를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나 베를린 선언에서 말한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이 주장해온 쌍회, 투트랙, 그러니까 두 궤도, 하나는 비핵화라는 궤도를 진전시키고 하나는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체제 구축, 즉 북미 수교, 그리고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만드는 것을 동시에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핵과 ICBM을 개발시키면서 중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쌍궤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한국 정부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중국과 남북한이 똑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7월 21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살아온 경험이나 이력이나 제 개인사와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자신의 가치나 철학은 제 삶과 제 이력과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그건 제가 싫은 거라고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제가 방송 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은 뭐 제가 싫더라도 또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지 마라 했다고 안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정도로 좀 스트레스는 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 하는 거 스트레스 아주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으로요,
북한의 비핵화가 된다면 간도 쓸게도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핵으로 노리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 북한이 핵으로 가장 이렇게 주요 타깃으로 노리는 것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체제 안전과 보장일까요? 북한이 핵이 없다고 북한에 미국이 가서 폭격을 하고 주변 나라들이 북한을 흔들어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김정은 왕조를 드러낼까요? 한국이 그렇게 할 힘이 있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이 애만 안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이